물결이 낮춘 공기가 상쾌한 서울의 양재 시민의 숲. 주말 산책길에서 두 오랜 친구가 우연히 마주칩니다. 민준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든가 봐요. 지혜 씨, 일이 힘든 것보다도 지난주에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당뇨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기분이에요. 세상에, 그랬군요.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졌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요, 민준 씨. 당뇨병 진단이 인생의 끝은 아니니까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들으신 대화는 결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가족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50대 성인 4명 중 1명, 정확히는 25.4%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남성의 경우 그 수치는 30.1%까지 올라가 3명 중 1명 가까이가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이제 소수의 질병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매우 보편적인 건강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이토록 가까이 다가온 당뇨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 당뇨병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포로당, 즉 혈당이 혈액 속에 너무 많이 쌓여서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열쇠처럼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열쇠가 부족해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현상이며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정말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의 피로감이나 갈증을 느끼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이상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조용한 침입자처럼 당뇨병인 우리 몸속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키고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곤 합니다. 눈, 신장, 심장, 그리고 뇌에 이르기까지 소리 없이 진행되는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당뇨병을 제대로 알고 경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껏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하나의 진단명이 정말로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규정짓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혈당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지 이제는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50대 한국인의 건강 솔루션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시니어 건강 클래스 채널입니다. 저희는 최신 연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엄선하여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함께 건강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준 씨가 받은 충격적인 진단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쳐온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그의 지난 시간을 함께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경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그의 하루는 늘 분주하고 치열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점심은 간편식으로 급하게 해결하기 일쑤였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업무와 스트레스는 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불규칙한 식사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좌식 생활 방식 또한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려 건강의 기반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대의 직장인들의 너무나도 익숙한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저녁이면 피할 수 없는 회식, 즉 회식 자리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시는 술과 기름진 삼겹살, 맵고 짠 안주들은 그의 몸에 차곡차곡 부담으로 쌓여갔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 당뇨 환자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이어지는 잦은 외식과 회식 문화 때문에 혈당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여기며 넘겼던 술자리들이 실은 그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애써 외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몸은 마침내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는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고 손이 가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 아래인 70mg/dL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당, 즉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그의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외치는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과연 미래의 건강과 맞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건강을 되찾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 이웃과 가족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와 통계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성인 4명 중 1명, 정확히는 25.4%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은 30.1%까지 올라가 3명 중 1명 가까이가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더욱 난유려스러운 점은 당뇨병 진단을 받기 전 단계인 전당뇨 인구가 이미 1,497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30세 이상 성인의 44.3%가 언제든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높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당뇨병을 진단하고 관리할 때 당화혈색소, 즉 당화혈색소라는 중요한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지표로 우리 몸의 건강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이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약 71%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 목표인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달성하는 사람은 단 32.4%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비율은 15.9%로 더욱 낮아집니다. 이는 우리가 약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에 무언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관리의 공백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당뇨병 관련 진료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 3년 만에 약 1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관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쏟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치료를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현재의 치료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아니면 건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이제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근본적인 관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되찾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 그 이면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더 깊은 필요의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 즉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소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상태를 넘어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고 기운이 소모되는 메마름과 고갈의 병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 원인을 두 가지 핵심적인 불균형에서 찾았습니다. 첫째는 음허입니다. 우리 몸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영양을 공급하는 음의 기운, 즉 진액이 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열이 많아져 끊임없이 목이 마르고 몸이 건조해지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기허입니다. 삶의 활력과 에너지인 기운이 부족해져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고 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몸의 근본적인 필요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직장에 다니는 당뇨병 환자의 56.6%, 즉 절반 이상이 일과 질병 관리를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잦은 회식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몸의 균형을 맞추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당뇨병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필요 또한 일깨워줍니다. 만성질환과 평생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정신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얻는 자조집단과 같은 공동체의 따뜻한 연결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대의학은 우리 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즉 혈당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지혜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즉 우리 몸의 균형이 왜 무너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채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지혜인 민족 정신의 자부심을 갖고 약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몸 본연의 회복력을 믿고 근본적인 균형을 되찾는 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단순히 검사용지 위에 적힌 숫자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의 조화와 마음의 평온함까지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의 증상을 없애주는 수리를 위한 약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삶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복원의 길을 찾고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해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약식 동원이라는 지혜입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어선이자 가장 근본적인 치욕법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매일 먹는 밥입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흰쌀밥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정주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혈당을 빠르고 높게 올리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첫걸음은 바로 밥그릇을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콩, 보리조와 같은 다양한 곡물을 섞어 지은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식단의 혈당 부하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잡곡밥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밥상을 채우는 반찬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한식의 자랑인 다채로운 나물은 그 자체로 훌륭한 약이 됩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채소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기보다는 나물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여 살아있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생일날이면 늘 함께하는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역시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전라도의 풍요로운 땅에서 자란 채소든 강원도의 맑은 공기를 머금은 산나물이든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것들로 차려진 밥상은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도 훌륭한 치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결코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을 지을 때 검은 콩 한 줌을 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다른 잡곡들을 늘려가며 나만의 건강한 잡곡밥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밥상 위에는 늘 2가지 이상의 나물 반찬을 올리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우리는 왜 몸에 좋다는 값비싼 특별한 식품을 멀리서 찾으려고만 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해답은 이처럼 소박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적인 식사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매일 마주 앉는 이 밥그릇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야말로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으신가요? 진정한 치유는 비싼 돈이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을 지혜롭게 채우는 바로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의 밥상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으로 우리 몸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약초를 통해 몸의 기운을 북돋아줄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칙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안용, 즉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원칙입니다. 몸에 좋은 약초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약초의 성질을 이해하며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지혜로운 약초는 바로 오미자입니다.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붉은 열매는 한의학에서 메마름과 고갈의 병인 소갈 증상을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오미자는 생진지갈이라 하여 몸에 진액을 만들어주고 갈증을 멎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목이 마르고 입이 바싹 마르는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미자 하면 경상북도 문경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 좋은 오미자가 나는 곳으로 유명하죠.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붉게 익은 오미자를 정성껏 수확하여 차를 끓이거나 달콤한 청을 담가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처럼 오미자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생활 속의 약초였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들 역시 오미자가 혈당을 낮추고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안용의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오미자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미 혈당 강화제나 특히 인슐린 주사와 같은 당뇨약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과 오미자의 효과가 더해져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절마다 즐겨 마시던 전통 차나 음료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돌보는 귀한 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 몸의 상태와 내가 먹는 것의 성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약초를 가장 현명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열쇠라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진정한 건강은 무조건 좋다고 알려진 것을 따르기보다 이처럼 신중하고 지혜롭게 나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과 지혜로운 약초로 우리 건강의 기틀을 바로 세웠다면 이제 우리는 치유의 가장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라 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전한 해답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관계, 그리고 삶의 태도를 돌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닥터 다이어리나 밀당 365와 같은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러한 도구들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손쉽게 얻고 외로운 싸움이 아님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값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슐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혈당 측정 검사지나 체혈침, 연속혈당 측정기 같은 관리기기에 대한 비용의 70에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동네 의원에서 꾸준하고 통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참여하면 본인 부담금을 20%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진정한 치유의 힘은 물질적인 것 너머에 있습니다. 혼자서 급하게 먹는 비싼 보양식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나누는 소박한 저녁 식사가 우리 몸과 마음에 더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는 것,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보여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과연 값비싼 음식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밥상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질병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약 한 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의 평온함과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건강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끝에서 민준 씨의 얼굴에 다시 피어난 밝은 미소를 봅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주말에 등산을 즐기고 아내를 위해 정성껏 붉은 오미자차를 우려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눕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질병에 갇힌 외로운 환자가 아니라 소중한 관계 속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은 건강한 생활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치유는 고립이 아닌 연결 속에서 완성됩니다. 건강은 우리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하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건강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여정 그 자체입니다. 그 여정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민족의 오랜 지혜를 믿고 따르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밥상을, 당신의 습관을,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돌보는 것으로 건강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희 시니어 건강 클래스가 준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 팀에게는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댓글을 통해 당뇨병과 관련한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경험이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